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연초인 만큼 오늘은 뉴스나 코인의 종류 혹은 가격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5년 불장이 온다고 계속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경제적 자유를 위한 준비를 얼마나 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고자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경제적 자유인데요. 이 주제를 선정하게 도와주신 구독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가 최근에 수많은 알트코인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엑셀라 코인이었는데요. 저희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소액 사서 가지고 있는데, 이 댓글을 보고 참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엑셀라 1억 6천만 원어치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11만 개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댓글을 한두 번 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그냥 보고 지나쳤습니다. 특이하신 분이네 하고 지나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 대단하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남자시군요. 응원합니다. 댓글을 달았었고요. 제 정신이 번쩍 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나도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데,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이분은 우리보다, 저보다, 엑셀라에 대한 믿음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 거의 올인을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형과 함께 이 채널은 형제가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형과 함께 감탄을 했고 응원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이 엑셀라라는 코인이 사라지지 않고 전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하며 마지막으로 이 구독자님 자체가 멘탈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게요, 뭐 쭉 올라가는 건 없잖아요. 마이너스 10%, 20%, 5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을 많이 넣어놓으면요, 멘탈이 막 바삭바삭해지거든요. 그러나 이 구독자님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제가 볼 땐 혹자는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분이 저보다 부자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조금은 부럽고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장면에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저조차도 이제 경제적 자유를 위한 점검을 한번 해보고자 이런 자가 점검표를 만들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경제적 자유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돼 있는가?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제가 그냥 만든 겁니다. 일단 25년 불장이 올까 안 올까? 이거를 자체를 의심하면요. 음, 경제적 자유는 다음 기회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25년도에 돌파를 할까 안 할까? 이거 역시 예스를 해야 경제적 자유를 위한 단계 중에 하나라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예스라고 한다면 두 번째, B2가 아니다. 현재 빚이 없다. 그리고 시드가 크다. B2면 당연히 멘탈이 힘들 거고요. 시드가 크다 하면요. 이거를 이번에 준비를 한 게 아니라요. 그 과거에 뭐 월급이든 다른 투자든 뭐 자산 매각이든 뭔가를 통해서 시드가 지금 커져 있고 준비를 오래 해왔다는 상태인 겁니다. 지금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으로 경제적 자유를 25년에 이루려고 하는 건 큰 욕심이다. 그래서 또 이게 예스라고 한다면 이제 내일 당장 내가 산 코인이 마이너스 50%가 돼도요, 추매할 수 있느냐? 실제로 2020년 3월에 코로나 빔이 왔었잖아요. 비트코인 그렇게 덩치 큰 친구도 하루도 아니죠. 몇 시간 만에 마이너스 50% 갔었는데 그때 살 수 있느냐? 이걸 예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도 꽤나 어려운데요. 미쳤구나 하는 소리는 정말 많이 들어야 합니다. 많이 들어야 되고요. 주위 반대를 극복했느냐? 저도요, 뭐 20대나 30대 결혼을 안 한 상태면 막 질러도 되겠죠. 그러나 책임져야 될 가정이 있고, 이 가장이기 때문에 뭐 반대를 극복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 역시도 큰 숙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견디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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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준비를 해야 그나마 25년도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기회잖아요. 한번 내 자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었고요. 그러면 이런 경제적 자유를 이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일단은 숱한 실패나 실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통해서 돌 같은 믿음이 생겼지, 처음부터 돌 같은 믿음 같은 건 절대 생길 수가 없다. 그 중에 한 예로, 이제 맥스 카이저라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있죠. 예전에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비트코인 뭐 고문이나 자문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분요, 하는 말마다 많이 틀립니다. 21년도에도요, 올해 안에 비트코인 뭐500% 상승에 22만 달러 간다.
22년도에도 22만 달러 간다. 23년도에도 22만 달러 전망 계속 유지. 3년 내내 틀리고 있다. 얼마나 조롱을 받을까요? 달러 이렇게 불태우고 이럴 땐 멋있었지만 하는 말마다 틀리면요. 조롱 당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도요. 작년이죠. 벌써 12월 26일 날 비트코인이 해시레이트 상승으로 밀어볼 때 40만 달러 도달할 것이다. 글쎄요. 40만 달러가 될 수는 있죠. 근데 해시레이트 상승에 밀어볼 때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이유는 실제로 이분은 2020년도 7월에도요. 해시레이트 상승을 볼 때 비트코인 가격이 역시나 강세를 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번 제가 틀렸다는 증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여기 파란색이 해시레이트 채굴 하는데 어려운 난이도인 거죠. 그리고 까만 게 이제 이렇게 21년도에 비트코인 가격 쌍봉을 찍고 내려왔는데요. 이분 말대로라면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면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야 돼요. 근데 해시레이트는 22년도에 계속 올라가는데 가격은 쭉쭉쭉 떨어지는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때요, 가격 예측만큼은 그냥 듣고 흘려보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맞출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여쭤보셔도 의미가 없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많이 틀려왔는데요. 이분의 장점이 뭐였을까요? 일단 통찰력입니다. 이분은 제레미 다빈치처럼요. 비트코인 1달러일 때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제가 이게 정확한 객관적 데이터는 없는데요. 제 예상에 한 20만 개 정도는 지금도 들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정말 휴지 조각 같은 뭔지도 모를 때 자기의 엄청난 재산을 들여서 살 수 있는 통찰력과 이 뚝심으로 이제 지금은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잃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요. 맥스카이저가 이 친구가 있었나요? 알렉스 존스라는 분이 있는데 워낙 친했기 때문에 한 10,000개의 비트코인을 줬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10년 전이 아니라 11년 전에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알렉스라는 친구가 그걸 어디에 받아뒀다, 노트북이나 어디 받아뒀다가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울고 있는 이게 아마 한 21년도, 22년도 언제쯤이었던 짤인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거의 뭐 한 빌리언 달러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분만 10,000개 준 게 아니라요. 다른 분들한테도 한 2만 개, 3만 개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초기에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과 이거 크게 간다, 계속 간다, 계속 들고 있는 거죠. 수십만 개 들고 있어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 또 한 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분 역시도 입을 열 때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조롱도 당하고 뭐 책팔이다, 뭐 별의별 소리 다 듣잖아요. 이분이 했던 말도 한번 보겠습니다. 22년 5월 달에 보시면요. 비트코인 바닥은 17,000달러, 17,000달러 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22년 10월에 연준 피벗 전에 비트코인 매수하라. 연준의 피벗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이제 오내 만에 하고 있는 거죠. 예상이 엄청나게 틀린다. 22년 11월 달에는 비트코인이 10,000불에서 12,000달러가 바닥일 것 같다. 나 떨어지면 추격 매수할 거다. 오히려 좋다. 이 가격 온 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15,500달러 정도까지 이제 FTX 사태 때 찍었다가 올라간 걸로 기억을 하고요. 23년 8월에도 세계 경제 추락 시 비트코인 100만 달러로 상승 가능하다. 일단 현재까지는 틀렸죠. 그리고 25년이 되더라도 글쎄요, 100만 달러까지 가면 저도 좋긴 하겠는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근데 하는 것마다 틀렸는데요. 이분이 잘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요, 이분은 워낙 부자입니다. 부동산 베이스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에 관심을 일도 가질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워런 버핏이나 찰리 먼거처럼 오히려 비난하는 게 마땅한 극보수층에 해당이 되는 분인데, 일단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졌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고요. 두 번째로, 사긴 샀습니다. 바닥에서요. 23년 2월 달에 이제 평단가 6,000불에 뭐 60 비트코인 매수했다. 300% 수익 중이었다. 거의 FTX 사태 직후였기 때문에 굉장히 떨어져 있을 때 샀다는 거죠. 이 두 개를 잘했기 때문에
뭐 부동산에서도 돈을 벌고 비트코인으로도 돈을 벌고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도 돈을 벌고 있다. 지금은 거의 뭐 넘사벽이죠. 경제적인 자유를 이룬 대단한 분이다. 그 외에도 정말 많죠. 마이클 셀러도 있고요. 제레미 다빈치 이분 역시 뭐 800원인가 1달러에 많이 사신 분들. 과연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요, 이런 분들 한번 보시면요. 거의 선천적인 통찰력과 승부사적 기질이 있습니다. 물론 후천적인 노력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특히 승부사적 기질은요. 제가 볼 때 조금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새가슴이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는데요. 기회가 됐다, 저점이다 싶으면요. 그냥 큰 돈을 찔러 넣는 능력은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없다. 뭐 정말 100에 한두 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분들은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죠. 그리고 큰 돈을 적시에 올인할 수 있는 용기, 둘 다 갖춰야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렵더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이클 셀러도 아르헨티나에서 정말 사업하면서 정부한테 5만 가지 거 다 뜯겨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뜯겨 나가고 실패를 하니까 이 숱한 실패가 나를 돌 같은 믿음,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을 갖게 만들었었죠. 그리고 맥스 카이저도 아까 있었고, 그 로버트 기요사키도 막 집이 없어가지고 차에서 자고, 그 옛날 책 읽어보시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읽어보시면 차에서 자고 그렇습니다. 집 팔아서 올인했는데 망하고, 이런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분들이 있다. 도전을 하셔야 된다. 그러나 이분들을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중도 승부 전략이라고 할까요? 제 승부 전략은 조금 변형이 됐습니다. 일단은 제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처절하게 크게 실패를 비트코인으로 했었고요. 21년도에는 거의 본전 정도 오긴 했는데 큰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근데 25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를 갈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17년, 21년도를 보면요. 제가 좀 단타 성향이 굉장히 셌었어요. 그래서 단타를 하다 보니까 돈이 다 없어지더라. 하면 될 것 같았거든요. 제가 게임도 나름 손이 빠르고 이랬었는데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인간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단타, 차트,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략은, 음, 많이 사서 장기 투자하자. 이걸로 이제 선회를 한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자산을 매각. 제가 들고 있는 자산, 비싼 것들을 좀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25년대 불장이 온다면서요. 그러면 행동이 나와야겠죠. 자산 매각이라는 어찌 보면 승부수를 던져서 이제 코인을 사기 시작했고요. 또 코인을 이런 분들처럼 막 한 방에 이렇게 저점에 왕창 사고 이런 건 잘 제가 못합니다. 그러나 코인을 이제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조금 선회를 한 거죠. 중도적인 전략으로. 그래서 구닥다리 라지케 코인, 어떤 댓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기 구닥다리만 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막 시총이 작은 것에 제가 많은 돈을 넣기에는 저도 용기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나 시총이 큰 라지캡 코인 위주로 최소 반 이상을 가져가고 한 70%까지 가져가고 이제 미들 코인이나 스몰 캡을 소액을 씨를 뿌리는 이런 중도적인 전략을 통해서 저는 25년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 이게 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고 제가 저에 맞게 바꾼 거죠. 이분 그대로 따라하다가 정말 큰일 나겠죠. 견딜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어마어마한 내공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전략은 이렇게 수정을 했다. 여러분들의 전략도 한번 짜 보셔야겠죠.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댓글이 있던데요. 한 5%, 10% 파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전체를 싹 다 팔고 다시 사고 해야 의미가 있지. 물론 그분의 말도 맞는데요. 한번 제가 질문을 그럼 드려볼게요. 그러면 왜 고래들이나 기관들은 25년도 대불장을 앞두고 팔고 있을까? 최근에 23년 연말이나 연초에서 계속 사람들이 팔고 있는 거 우리 코인리스를 통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어떤 고래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같은 고래인 것 같아요. 계속 코인베이스로 보내서 시종일관 팔고 있습니다. 3,000개씩 비트코인 보내서요. 아마도 제 추측컨대 이분은 연초에 샀던 기관이나 고래로 추정이 되고요. 한 두세 배 올랐으니까 팔 수 있겠죠.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GBTC는 이제 전량 매도했었죠. 이제 그건 기사는 안 가져왔지만,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정말 많이 들고 있었는데요. 12월 30일자로 해서 64만 달러 상당의 코인베이스 추가 매도.
이게요, 뭐 조금이 아니라요. 엄청 많이 팔았다가 이제 거의 쥐어짜서 팔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뭐 몇 천만 달러씩 계속 팔다가 그리고 뭐 비트코인 채굴자들도 하루에 뭐 3천 비트코인 매도 12월 29일자였고요. 연말 뭐 차익 실현 속에 코인베이스나 뭐 암호화폐 채굴주나 다 하락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금화를 한다. 왜 할까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5%, 10%라도요. 일단 이런 기관들은 운영 기금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인건비도 들어야 되고 채굴기도 돌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써야 되죠. 저희 같은 분들도 현금이 있어야겠잖아요. 왜 현금이 필요할까요? 멘탈이 좋은 분들은요, 현금 없어도 됩니다. 다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저는 멘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떨어지면요, 좀 현금이 있어야 멘탈이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저도 한 10%, 뭐 많게는 한 15%까지 연말 연초에 팔면서 이제 혹시 모를 조정을 대비를 해야 된다. 멘탈이 막 떨어지면요, 몇 천만 원 막 까이고 이러면 흔들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 15% 정도까지 팔 계획을 갖고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뭐 회사에서 일만 하나요? 뭐 밥도 먹어야 되고요. 소고기도 사 먹어야 되고, 깎아도 사 먹어야 되고, 뭐 가끔씩 뭐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야 되잖아요. 소고기 사 먹을 돈이 있어야겠죠. 우리 뭐 나 혼자 사는 거 아니니까 이런 여러 이유 등을 통해서 한 10%, 15% 정도 이렇게 ETF가 상승이 왔을 때 팔아놓는 건 나쁘지 않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럼 주위에 승부사가 있을까? 정말 한 1, 2%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는 한 1, 2%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 주위에 승부사는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시골에 논밭에 갔는데요. 그 바닥에 우연찮게 뭐 보물이 엄청나게 담겨 있는 거죠. 보물 상자가. 그러면요. 이거를 집에 가서 내가 가진 뭐 집이든 뭐든 다 팔아가지고 이 논밭을 사러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될까요? 당연히 내 재산을 정리를 해서라도 시골 논밭을 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또 이제 책에 나왔던 실화인데요.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를 갔었는데 아이들이 뭔가 반짝반짝한 걸 가지고 공기놀이를 계속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행자가 보기엔 이거 다이아몬드거든요. 100% 확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본인이 갖고 있는 뭐 담배를 다 이렇게 내놔가지고 이 마을 촌장한테 주면서 이 담배랑 이 반짝반짝한 거랑 바꿉시다. 그러니까 촌장은 뭐 다이아몬드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꿉시다 하고 담배를 피웠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들고 가서 진품인지 확인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온갖 재산 다 팔았겠죠. 그래서 그 밭을 그 땅을 다 사버렸다. 정말 그게 확실한 보물이라고 생각이 든다면요. 때로는 승부사들 올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말씀드리면, 내가 갖고 있었던 주식, 부동산, 뭐 연금, 퇴직금 등으로 저점에 대량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근데 한 번에 큰 금액 매수는요, 강심장만 가능하겠죠. 당연히 함부로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내 실력과 내공이 안 되는데 따라해서는 안 된다. 만약 내 시드머니가 작거나 혹은 빚이 많은 분이라면요, 갚는 게 우선이고요. 이번에 뭐 불장 때는 크게 벌 수는 없다. 그냥 그건 인정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뭐 다음에 이렇게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네, 분명히 이런 승부사들은 예전부터 과거부터 쭉 준비를 해서 내공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이 왔습니다. 내 시드와 성향을 점검해서 25년 목표 수익률을 좀 정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말씀드린 전략은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쓰면 큰일 나겠죠. 일단 큰 시드가 있어야 되고, 타고난 승부작적 기질도 있어야 되며, 매수 후에 폭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진 분들이 가능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중도 전략으로 시총 큰 코인 위주로 들고 있으면서 비트 스테이킹이나 이런 데 많이 넣어버리고 쳐다보지 않는 전략, 그리고 시총 작은 원석 같은 코인들은 소액 씨를 뿌리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오늘 잠시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준비하셔서 25년도에 기대했던 수익을 넘어서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